얼마나 아팠을까. 속상해 죽겠다 진짜. 백동훈, 아들, 네 학교 가야지. 이러다 늦겠다. 자, 옷부터 입자. 자, 여기 팔 끼우세요. 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엄마.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알겠다고. 빨리 가자. 엄마 말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쉬는 시간에 절대 위험한 장난하면 안 된다. 응? 가자 그럼. 늦겠다. 자, 신발 신으세요. 아들들은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도훈이 학교인데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예, 선생님. 어머니, 도훈이가 지금 창문에서 떨어져서 로이어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아유, 네? 무슨 일인가요? 뭐라고요? 떨어졌다고요? 네, 일단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도훈아, 내 새끼 어떡해? 도훈아, 니 괜찮나? 엄마 왔으니까 이제 괜찮다, 아들. 엄마 문 앞에서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응, 엄마. 도훈이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예,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도훈이 어쩌다가 다쳤습니까? 점심시간에 친구하고 창문을 올라타고 장난치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아유, 네? 평소에도 창문에 올라가지 말고 근처에서 장난도 치지 말라고 제가 늘 주의를 줬는데도. 집에서도 주의를 주겠습니다. 일단 전 학교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오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불행 중 다행으로 도훈이는 발목에 골절상만 있고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줬다지만 선생님의 말에 속상했습니다. 어머니, 도훈이는 좀 어떻습니까?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치료비는 학교에서 배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학교에서 다친 건 맞지만 한 반에 학생들도 많고 도훈이만 집중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창문에 올라갔던 건 제가 늘 주의를 줬던 부분이고 도훈이도 어느 정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치료비를 배상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줬다지만 초등학생이고 학교에서 학생들 감독에 소홀했던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도 도훈이가 다쳐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훈이는 괜찮나? 아니, 아직 깁스하고 있지. 아니, 근데 그나저나 내 속상해 죽겠다. 왜? 내가 선생님한테 도훈이 치료비는 학교에서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아니, 다친 거 도훈이 잘못이라고 안 된다는 거 있지. 아무리 잘못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지. 아, 내가 아는 사람도 딸이 학교에서 다쳤는데 학교 안전공제회인가? 거기서 치료비 받았다고 하던데. 학교 안전공제회? 그런 게 있나? 그랬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봐야겠네. 도훈이 치료비도 학교 안전공제회에 청구하면 되려나? 여기도 선생님 말처럼 도훈이 잘못이라고 안 된다는 거 아이가? 그냥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할까? 학교에서 애 다친 것도 속상한데 이런 걸로 머리까지 아프게 하노.
자, 아들 도훈이가 다쳤다는 소식에 수정 씨가 얼마나 놀라고 또 속상했을까요? 거기에다 또 학교에서 치료비까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아마 더 속상한 마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이수정 씨의 고민과 그리고 궁금한 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씨는 아들 도훈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도훈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2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건데요. 급히 병원으로 간 이수정 씨. 다행히 도훈이는 다리에 골절상만 입고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수정 씨는 학교에 치료비 등을 배상해달라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평소 학생들에게 창문에 올라가지 말고 근처에서 장난도 치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학생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치료비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인에게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와 장애가 있으면 그 부분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이수정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도훈이의 잘못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닌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더 로여에 의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게요. 저도 엄마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죠.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를 교육기관에 보내고 계신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수정 씨 지인이 얘기한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김희준 변호사님. 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말 그대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네.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본다면 산재 처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각 시도마다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면은 초등학교부터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학교안전법상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활동에 관한 법률상의 한국학교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는 게 뭐 저렇게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과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하고요.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다쳤단 말이죠. 그럼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하면 이게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그럼 간병급여는 어떻습니까? 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예. 유족급여는 어떨 때 받습니까? 네,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데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해서 지급하는데 평균 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네. 학교 안전사고 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4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쭉 얘기해온 피공제자라는 개념이 네.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학생만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상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교육활동 참여자가 전부 피공제자가 됩니다.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직원도 되고 또 네.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드라마로 돌아가서 보면요. 지금 의뢰인의 아들이죠. 도훈이는 선생님이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에 올라가서 다쳤습니다. 지금 엄마의 걱정처럼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등을
청구를 해도 도은이의 잘못이라서 이게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있고 최근 학교안전법이 개정된 부분도 있어서 조금 연역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라마 사례에서는 도훈이가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의미하는 요양급여에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오, 그러니까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풀어보면 도훈이가 잘못이 있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잘못이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에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치료비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를 100%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 정말 말 안 듣죠.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요. 주의를 줘도 말을 안 듣고 네. 수천만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어쨌든 학생에게 과실이 있어도 지급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에게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네. 중학생 이상이어도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는 100%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과실상계가 적용이 되면은 보상 한도 그리고 뭐 보상 금액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만약 중학생이 학교 안전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면 일실 손해가 약 1억 원이 된 경우 학생 과실이 40%, 학교 과실이 60%로 판단되면 학생은 일실 손해의 60%인 6천만 원을 장애급여로 받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 안전법이 개정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죠? 네, 그 이전에는 학교안전법에 과실상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에서 학생의 과실을 상계할 수 있다, 없다로 판결이 나뉘었었는데요. 그러다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학교안전법은 사회보장적 제도라서 법에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2022년 3월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등 모든 학생들의 과실이 상계되지 않았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학생에게 99%의 잘못이 있었어도 100% 보상을 받는 구조였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이 사실 전부 세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실상계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그리고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네? 평소 학생이 네.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학교의 대처가 늦어져서 사망을 했다. 어. 이런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 청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궁금한데요. 예. 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학생이 자신의 질환에 대해 학교에 알렸는지, 학교가 학생의 질환을 알고서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학생을 혼자 두지는 않았는지 등의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 과실과 학교 과실이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 과실이 100%로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과실에 대한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우리 도훈이는 또 초등학생이니까 당연히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이수정 씨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시면 아들 도훈이의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변호사님, 이 수정 씨가 고민을 했던 게 도훈이의 실손보험에서 청구를 해야 하는지, 네, 아니면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고민이었는데 이게 어느 한쪽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청구를 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도 계속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학교안전공제회는 사회보장적 제도이니까 보험과는 별개라고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씨는 실손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셔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아이가 안 다치는 게 또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네, 또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저희가 또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수정 씨처럼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해서 걱정이신 학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